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오늘부터는 영상 스타일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현 시점에도 파이는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일 기준으로는 1일 마이그레이션이 4만 1000개가 넘은 상태고요. 현재까지 총 마이그레이션이 된 수는 665만 개가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0월의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일평균 약 17,000개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대로 쭉 간다면 월에 50만 개 도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폐쇄형 기간 역사를 보았을 때 역대로 두 번째로 많은 지갑을 마이그레이션 받은 달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이 스퍼트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픈 메인넷 전환을 위한 조건을 보시면요, 마이그레이션 지갑이 1000만 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1000만 개 지갑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일 5만 개 지갑을 쉬지 않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단순 계산이지만은 이런 수치적인 부분만 보자면 올해 안에 1000만 개 지갑 도달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이그레이션 지갑이 예를 들어서 700만 개 후반이나 800만에만 도달을 했다라고 해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와 같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다면 마이그레이션 수량이 1000만에 도달을 하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팀 지갑, GPQQ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BT 지갑으로 다시 5천만 개 파이코인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만 약 3억 개에 달하는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GBT 지갑으로 이동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수치를 보면요, 마이그레이션이 앞으로 지속이 될지 스톱이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10월은 지속적으로 이 GBT 지갑에 파이코인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파이코 팀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의도를 볼 수 있는 데이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드디어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코어팀에 의해서 공지가 되었습니다. 파이 앱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맵 오브 파이 앱에 파이 업체를 등록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제가 이 맵 오브 파이 앱에 등록을 권유를 해드렸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많은 업체 대표님께서 이 맵 오브 파이 앱에 비즈니스 매장 위치와 상품 판매, 아이템 등을 지금 등록을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등록을 장려하는 기간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10월 28일까지고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우리가 이 맵 오브 파이 앱을 사용을 하면서 등록된 업체들을 검색을 하고 방문을 해서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로 구입을 해보고 또 관련 사진도 찍어보고 피드백을 앱에 남기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 기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파이를 결제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이 앱에 10분 안으로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맵 오브 파이라는 앱은 올해 초 파이커머스 해커톤에서 수상 앱 중 하나이고요. 현재까지 코어팀이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 준비를 위해서 이 앱에 여러가지 지원을 해준 상태이고, 공식적으로 이 앱을 파이페스트 이벤트의 메인 앱으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큰 의심 없이 이 앱에 등록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에서 mapofpie.pinet.com으로 접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이 맵 오브 파이 등록 방법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미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도를 확대를 해보시거나 조금 움직여 봤을 경우 매장 위치가 갑자기 이렇게 마크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 천천히 움직여 보시면서 주변에 어떤 매장이 있는지, 어떤 상품들을 파이로 판매하고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처럼 세계 곳곳에 현재 파이 매장이 등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부터 유럽, 아프리카 대륙까지 매장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앱이 전 세계 매장을 두루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요, 이런 현상의 동기부여를 얻고 파이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해 나가는 국가나 지역이 다시 한번 탄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이 된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것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차익의 프로핏을 얻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파이의 네트워크는 좀 더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이로써 많은 고객층을 비즈니스에 확보를 하고 또 파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쉽게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얻는다라는 것은 비즈니스의 영업 매출을 올릴 수도 있구나, 또 파이와 비즈니스를 통합을 해서 또 다른 차원의 영업 프로핏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현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즉 파이 스토어에 동참하는 파이오니어들은 앞으로도 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유저들이 이 맵 오브 파이에 유입이 되고 여러 활동을 진행을 한다면 굳이 이 맵 오브 파이라는 앱 하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더 큰 기업에서 제공하는 쾌적한 파이 앱에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는 시기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현재는 초석을 다지는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또 다른 파이오니어가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죠. 파이스토어 사이트를 보면요, 오늘까지 441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맵 오브 파이에 등록된 수치보다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도 이 맵 오브 파이에 더 많은 업체들이 등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멀리 볼 수 있어야겠죠. 이 맵 오브 파이 앱이 좀 더 이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결제 문화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암호화폐 대부분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술은 잠재되어 있지만 보통 그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출시 이후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보통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또 생태계를 보더라도 한두 국가에 한정적으로 불균형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한 기업이 주도하는 포인트처럼 사용이 되다가 끝이 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또는 한두 국가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 국가에 어떤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걸리거나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면은 그 코인 생태계도 함께 사라질 그런 리스크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코인 생태계가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규제할 경우 중국이나 유럽에서 사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반대적으로 규제를 당했을 때는 다른 대륙이나 국가에서 그 해당 코인을 생태계를 받쳐줘야 그 코인 생태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의 장점인데요. 노드의 수나 어떤 노드의 합의 알고리즘에서 탈중앙화만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이의 경우 비록 비트코인처럼 개발자의 정체가 사라져버렸다거나 굳이 POW, 작업증명처럼 노드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기업형 코인처럼 생태계가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파이코인이 세계 전역에서 사용이 되고요. 미국에서 어떤 강경한 규제가 나온다면 이를 반대로 탈미국을 선언하고 반대로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게 되면 충분히 파이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탈중앙화 코인처럼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리플의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SEC에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서 다른 대륙에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미국이 현재는 여러 코인 프로젝트를 규제하려 들고 있지만 실제 리플처럼 국제 송금망에 크게 사용이 되려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타 국가, 타 대륙에게 쉽게 넘기려고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결국 미국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쉐어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이전에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사용 사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 발언을 하더라도 이게 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파이에게는 매우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커뮤니티가 인식부터 전환이 달라져야 되고요.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가 지금부터 생활 깊숙이 침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페스트 이벤트나 맵 오브 파이 앱은 현재 오픈 메인넷과 거래소 상장만을 기다리는 유저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이벤트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사실 파이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X의 코어팀 공식 계정에서 새로운 노드 버전 5.0 버전에 관련해서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보통 파이 공식 블로그나 파이 앱을 통해서 발표가 먼저 있고요. 시간 텀을 두고 며칠 후에 코어팀의 공식 X 계정에 똑같은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재탕된 뉴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대신 이 X에 포스팅이 올라오게 되면요, X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러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나 인플루언서들이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바로바로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재미 포인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번 파이코 팀의 X글을 보면 메인넷 전환을 위해서 일단 테스트넷 2를 런칭을 하고요. 5.0 버전 노드를 출시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현재 테스트넷 노드가 20만 개 이상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노드의 수 20만 개, 이 수치적인 부분만 보면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상당한 이 규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렉스 개발자의 경우 이 20만 개의 비합이 노드의 실제 유용성이 무엇인지 코어팀에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글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계정이죠. 파이 생태계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뉴스를 전달하기로 유명한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계정 같은 경우는 현재 파이 노드는 에뮬레이터 뿐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합의가 없고 블록체인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인플루언서인 멜딘도 역시나 흡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스텔라의 경우에는 파이와 똑같은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수십 개의 노드로도 전혀 문제없이 스텔라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20만 개의 노드가 테스트넷에 진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중 다수를 탈락시키고 메인넷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개의 다수를 메인넷으로 모두 전환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계획을 두고 싶다. 코어팀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파이데이 때 니콜라스는 이 20만 개 이상의 테스트넷 노드에 대한 잠재력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00만 개 이상의 CPU 코어를 초과하는 이 집단은 여러 분산 컴퓨팅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고, 예를 들어 대규모 오픈소스 AI 모델을 분산된 방식으로 훈련하거나 운영하는 작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미래의 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요. 파이의 대규모 노드가 테스트넷이나 메인넷에 존재하게 된다면 단순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를 하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잠재력이 있는 필드에 테스팅이 되거나 사용이 되어지고 그에 대한 보상을 파이로 받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중앙형 서버에 의지하는 대신 새로운 IPFS 방식으로 분산화된 개인용 컴퓨터들의 저장 장치를 빌려서 데이터를 여러 곳에 분산화시켜서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그 인센티브를 파일코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헬륨 같은 경우 여러 데이터망을 한 대기업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각 개인 집에서 설치된 개인 헬륨 기기에서 공급해주는 네트워크망으로 전 세계에서 분산화된 망을 구축을 하고요. 그 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헬륨 관련 코인을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같은 경우 현재 테스트넷에 모인 노드 20만 개의 노드의 파워는 이러한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이 있음을 얘기를 한 것인데, 문제는 이 현실성과 개발에 투여되는 이 리소스의 한계성,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커뮤니티에게 설명을 해줄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숙제로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커뮤니티를 들썩하게 하는 매우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X에서 업비트 글로벌 공식 계정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계정은 업비트 싱가포르와 관련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 커뮤니티에는 워낙 허위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업비트 코리아가 메인 공식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3개의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타일랜드, 그리고 업비트 글로벌이라고 해서 이것은 싱가포르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업비트 한국 계정은 이 업비트 글로벌 계정을 모두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실제 업비트 싱가포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공식 X 계정으로 가보시면은 이 계정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은 실제 공식 계정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가져온 링크는 파이 노드가 이번에 5.0 버전 런칭이 되었고, 현재 테스트넷 2 전환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오픈 네트워크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설명해주는 더 크립토 타임스의 기사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자체에 어떤 큰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국내 최대 원화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아직 공식 출시를 하지 않은 파이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게 포커싱을 두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국내 시장을 보면요, 업비트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쉐어의 절반 이상의 거래량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보더라도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 랭킹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거래량이나 거래소 신뢰 점수가 높은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국내 거래소의 분위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불변의 1위가 이 업비트이고요. 그리고 2위가 이 빗썸인데요. 이 두 개의 대형 거래소가 국내 시장을 쉐어를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위 빗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수료 없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신규 유저들을 대거 유입하려는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했고요. 또 업비트는 거래량이 많고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민코인 상장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적극 대응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앙일보 코리아 포브스지에 실렸던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현재 가상화폐 앱 관련 순위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당연히 이런 개별적 코인 프로젝트 앱보다는 거래소 앱들이 상위권에 포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1위가 업비트, 2위가 빗썸 거래소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파이 앱이 빗썸과 치열하게 2, 3위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자면 파이 앱은 일반 채굴앱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내 탑 거래소 플랫폼과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비트는 오랜 기간 넘사벽 1위를 고수를 하고 있고, 이 파이와 빗썸이 시간이 지나면서
2위, 3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당연히 파이가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어떤 상장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제일 먼저 상장하고 싶어하는 코인 중 하나로 손꼽지 않을까. 이미 리스팅에 올려놨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진 코인을 상장을 시키고요. 그 코인의 거래를 최대한 많이 일으켜서 거래 수수료를 취하는 게 거래소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보자면 파이가 여러 거래소에서 상위 리스트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2022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오비 거래소이죠. 현재는 사명이 HTX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후오비는 코어팀과의 협의 없이 IOU 토큰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오비가 상장을 하고 나서 모든 잡거래소들이 너도 나도 파이 IOU를 똑같이 상장시키겠다고 공지를 냅니다. 파이 코어팀은 바로 강력하게 성명을 내어서 그 어떤 거래소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들의 IOU 토큰은 코어팀이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어떤 관련도 없으며 해당 거래소들에게 상장 폐지를 요청하겠다라고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있기 그 전부터 여러 YTB 거래소나 코인스빅과 같은 거래소의 경우 코어팀과 상장 관련 접촉이 힘들어지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들과 접촉을 해서 연락을 해왔던 사실들이 또 공개가 되면서 이미 오랜 기간 수많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파이를 어떻게든 상장을 시켜보겠다라는 의지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코어팀은 현재까지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선을 긋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파이의 백서나 홈페이지에 실린 약관을 보면요. 파이 또한 미래에는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며 타코인처럼 변동성을 가질 것임을 미리 공지를 해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코어팀이 거래소 상장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미 대형 커뮤니티를 모았을 시점부터 이것은 예견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거래소에 의해서 빠르게 도둑 상장 또는 자율 상장이 되어버리게 되면요. 파이가 초기부터 추구를 해왔던 생태계 구축과 대형 유저를 KYC 통과를 시키고 마이그레이션을 최대한 이룬 후 메인넷으로 전환한다라는 그 초기 계획에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방화벽 개념을 만들고요.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인위적인 기간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폐쇄형 기간이라고 부르죠. 이 기간이 점차 길어졌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문가들 또는 파이를 잘 모르는 분들은 파이코인은 거래소 상장이 될 수가 없고 또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스캠이거나 파이코인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파이의 내부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내러티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의 상장은 못하는 게 아니라 코어팀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든 지금 안 하도록 버티고 있는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오픈메인넷 전환을 앞두고 여러 거래소들에서 직간접적으로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점이 있겠는데요. 만약 파이가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거래소가 파이를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 파이의 유동성을 어디에서 확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2022년 당시 후오비 거래소의 파이 IOU 토큰 상장 이 케이스를 보면요. 후오비 거래소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저스틴 선입니다. 당시 저스틴 선은 블락템포와의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 IOU 토큰 양과 맞는 실제 파이 코인을 이미 파이 커뮤니티로부터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요. 코어팀이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서드파티와 협의를 진행을 하진 않겠지만 오픈 메인넷 이후로도 코어팀이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한다면요. 거래소는 물량 확보를 위해서 단순히 시장에 풀린 유통량에서 매집을 미리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코어팀은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앞으로도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고수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스탠스가 오픈 메인넷 이후로도 변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 비트코인 채굴계의 큰손이죠. 천들러 고가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1000만 개의 파이코인을 매집을 하겠 본인 공식 X 계정에 글을 올렸고요. 실제 수많은 유저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 개의 파이코인을 쉽게 모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깨닫죠. 거래소 상장이 되지 않았고 코어팀에서 어떤 OTC 거래를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커뮤니티도 개개인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몇만 개, 몇천 개 수준이기 때문에 츤들러 고가 개개인들과 P2P 거래를 해가면서 1000만 개 매집을 해 나간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파이를 모으지는 못했겠죠. 결국 본인은 니콜라스를 직접 만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후에 어떤 큰 거래가 블록체인 상에서 보이지도 않았고요. 또 천들러거가 그 후에
파이를 매집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피드백을 공유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실패한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를 해보더라도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파이코인의 상장을 위해서 여러 거래소나 마켓 메이커들이 코어팀으로부터 유동성 공급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의 수가 비트코인밖에 없었죠. 물론 비트코인은 시스템 자체가 훨씬 더 파이보다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비트코인 개발자의 이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초기에 P2P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다가 거래소에서 이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들로 조금씩 거래를 진행하고 스스로 성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파이도 비트코인이 보여주었던 그 방식의 일부를 같이 따라가는 건 아닐까. 현재 여러 파이를 통한 P2P 거래는 좀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비트가 그려왔듯이 파이도 알아서 시장에 풀린 물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익스플로어 파이 공개 사이트와 비공개 사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공개 사이트에서는 락업된 물량 제외하고 또 비활성화된 물량 제외하고 활성화된 물량만 보면요, 약 8억 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개 사이트를 보면요, 이 물량은 온체인 락업까지 합해서 지금 보여주는 차트를 업데이트를 해 주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어서 동기화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일단 6월까지만 데이터가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약 6억 5천만 개의 파이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규모나 이 생태계의 지금 성장세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남아도는 수치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 거래소들이 매집 싸움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어팀의 내부적인 행보를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파이는 미국의 코인 프로젝트이고 이 파이의 성격을 보았을 때 리플과 스텔러와 연관성이 없지 않아 조금씩은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 규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고요. 특히나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KYC까지 진행을 하는 이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파이 같은 경우는 최근 리플과 SEC 소송 과정을 유심히 모니터링을 해왔을 그럴 확률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 작년 이 소송의 약식 판결을 보면요, 결과가 반반 나뉘어져서 나왔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기존에 기관에게 판매를 했던 XRP는 모두 증권성 판매로 결과가 나왔고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한 판매, 즉 거래소를 통한 판매는 증권 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요, 파이는 현재까지 매우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ICO를 진행하지 않았고 프리세일이나 어떤 기관에게 파이를 판매를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을 해보면 오픈 메인넷 이후에도 코어팀이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파이를 분배를 하거나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증권성으로 간주되지 않을 방법이 거래소를 통한 매도 정도가 되겠는데요. 즉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기관뿐만이 아니고요, 거래소나 마켓 메이커들에게도 파이 매매, 파이 거래가 없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과 정반대의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파이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힘들게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되겠는데요. 니콜라스는 개인 X를 통해서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또는 OK코인과 같은 거래소를 팔로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팔로우가 이런 거래소를 선호를 하고 파이코인을 위한 팔로우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코 팀도 오픈 메인넷 이후에 여러 안전한 거래소들과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은 똑같이 나오고 있었으며, 최근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파이코 팀의 파트너십 신청지를 보면요, 중앙화 거래소와 마켓메이커 포지션도 신청이 가능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조건이 맞는다면 코어팀에서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거래소 상장에 관여를 할 거라는 그런 보편적인 방향성도 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향을 택하던 간에 이제는 거래소의 파이가 상장이 될 수 있겠느냐 없느냐, 그걸로 토론을 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며칠 전 OKX 거래소에서 파이 블로그 글을 또 실었고요. 어제 업비트 또한 파이 기사를 실었듯이 이제는 메이저 거래소도 조금씩 파이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지금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어디가 되었던 오픈 메인넷 이후로는 상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맞겠죠. 네, 마지막으로 현재 파이 블록체인을 보면요, 마이그레이션 양이 약 44억 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락업과 비활성화된 코인, 또 그 중에서 로스트 코인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일단 사용 가능한 코인의 양은 8억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앞으로 치열한
파이 획득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커뮤니티 규모나 생태계를 보았을 때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은 아니라는 점, 오픈메인넷이 되면 몇 차례 큰 포모가 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신생 코인이 거래소에 올라가게 되면요, 가장 무서운 곳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도대체 하락을 할 때 바닥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코인을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 서로 눈치 게임을 해본 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거나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코인의 가치가 어느 만큼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살짝만 하락 기미가 보여도 크게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무섭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이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3년 동안 생태계 거래를 많이 만들어 오면서 강력한 지지선을 구축을 해 놓았었죠. 폐쇄형 맨넷에서 파이 가치가 상당히 낮게 매겨져서 나오는 경우는 이것을 쉽게 매집하는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와도 바로 회복되는 현상을 수차례 지금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파이는 그런 심리적 지지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상장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실제보다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 너무 쉽게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